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거울에 아들 둘을 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이 살고 있었다. 큰아들은 이미 가정을 꾸렸고 작은아들은 이제 갓 가정을 꾸려서 한 집에서 모두 살게 되었다. 하지만 함께 살기에는 집이 너무 협소해서 노인은 작은아들 레위를 불러 말했다. 얘들아, 너희도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니 따로 독립을 해야겠구나. 지금 사는 집은 내 형의 식솔과 내가 지내기에도 비좁구나. 내 형편이 여렵지가 못해 적지만 얼마간의 세간을 내줄 테니 너희들 힘으로 살림을 늘려보거라. 같은 마을 한편에 작은 아들에게 살 집과 세간을 마련해 주었으나 사는 형편이 많이 여유롭지 못하기도 했지만 넉넉한 상품이 아닌 큰아들의 눈치도 보여 둘이 지내기에도 좁고 허름한 초가 한 칸에 몇 달치 양식과 간단한 살림 도구가 전부였다. 그래도 작은 아들 부부는 아버지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며칠을 지내다 보니 부부는 앞날이 걱정되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아내가 먼저 말하였다. 사방님, 머지않아 아이들도 태어나서 식구들도 늘어날 터인데 모든 것이 너무 부족해요. 무슨 수를 내던지 해야지 풀죽도 우리에겐 가분할 듯해요. 당신 말이 맞는 듯하오. 어떻게 해서든지 여유롭게 살 방법을 찾아야겠구려. 당신을 고생시키게 될 듯하여 미안한 마음이요. 내 새 살림을 시작하기에 적당한 곳을 물색해 보리다. 작은 아들은 고향을 떠나 새로 살림을 시작하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다녔다.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고향에서 수십 리 떨어진 마을에 도착했고 나지막한 야산의 밭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 작은 아들은 크지는 않지만 야산에 딸린 조그만 밭을 기반으로 야산을 개간해 밭을 늘려가면 살림이 될 듯 싶었다. 작은 아들은 아내에게 들어와 얘기하고 가산을 모두 정리해서 야산 일부와 작은 밭을 샀고 밭 옆에 조그마한 움막을 지었다. 허름한 움막에서 지냈지만 힘 닿는 대로 부지런히 부부가 일하다 보면 작은 밭이지만 돈이 될 작물도 재배할 수 있다 생각하니 부부는 마냥 즐거웠다. 작은 아들 부부는 새로운 고장에서 시작하는 첫날 마주보며 다짐했다. 여보,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당신을 고생시켜 미안하구려. 내 열심히 돈을 모아 10년 후에는 어엿한 부자 행세를 할 수 있게 해주겠소. 서방님, 부자 되는 것이 어찌 서방님 혼자 노력해서 될 일이겠어요. 저 역시 아끼며 살림을 잘 챙기겠어요. 부부는 하루 세 끼니는 앞으로 10년 동안 콩나물죽으로 염려하며 전략하기로 했다. 가족 숫자에 맞추어 콩나물죽을 준비하되 태어날 아이들은 콩나물죽 이외에 특식을 마련해 영양을 보충해 주기로 했으며 만약 부부 중 한 사람 앞으로 손님이 오면 자신의 몫을 대접하고 자신은 굶기로 했다. 이런 다짐은 부부만의 규칙으로 했고 혹여 남들이 알면 뭘 그리 사느냐며 자린고비라 눌릴 것이 우려되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이 돌밭을 개간하고 경작하며 농작물을 내다 팔 때 아내는 부지런하고 살뜰하게 살림하는 한편 산나물과 열매를 채취해서 일부는 반찬을 하고 대부분은 장에 내다 팔아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아내는 장에서 나물을 팔고 저녁이 다 되어서 급히 움막으로 돌아왔다. 밭일로 배고파할 남편에게 저녁을 챙겨줄 요량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중에 지치고 피곤한 아내는 웅크린 채 스르르 잠이 들었다. 이때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웅크린 채 잠든 아내의 파리한 모습을 보았고 순간 아내가 가엾게 여겨지며 만감이 교차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소중한 아내를 이리도 고생을 시킨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어느샌가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인기척에 잠에서 깬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급히 눈물을 훔쳤고 아내를 살포시 껴안았다.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아내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다. 못난 남편 만나 그리도 곱던 당신의 손이 이리 거칠어졌구려. 모두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우리 편하게 삽시다. 서방님, 저는 괜찮아요. 아내는 행주치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이며 이거 보셔요. 장에 나무를 내다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어느덧 단량이 넘었어요. 허투루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돈이 모여서 이리 큰 돈이 되었어요. 우리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웃을 날이 올 거예요. 서방님, 힘내셔요. 몸은 조금 고단하지만 저는 서방님과 이리 함께 무엇을 해나가고 있다는 게 행복해요. 고맙소, 여보. 당신의 말이 참으로 큰 힘이 되는구려. 네, 더 힘낼 터이니 조금만 더 참아냅시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고 토닥여 주었다. 이후로도 이러한 일이 수차례 있었으나 부부는 매번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이겨냈다. 몇 해가 지나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생겨났으며 콩나물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규칙은 바꾸지 않았으나 처음 계획했던 대로 아이들에게는 따로 특식을 마련해 주었다. 남편은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부지런히 일해서 야산을 개간해 밭을 늘려나갔고 돈이 마련되면 착실하게 주변의 논밭을 사들여갔다. 이렇게 5년이 지나자 전답이 순조롭게 늘어났고 마을의 집도 마련하여 어느 정도 살림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부부는 콩나물죽을 먹으며 전략하는 습관을 이어가 당초 다짐한 10년을 채우기로 했다. 어느덧 10년이 한 해도 채 남지 않게 되자 작은 아들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전답을 가지게 되었고 제일 큰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다. 한편 아버지는 분가에 나간 작은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고 초기에는 간간히 소식을 들었지만 타지로 간 이후에는 연락이 끊기자 지인들을 통해 작은 아들의 소식을 수소문했다. 그러던 중에 타지로 나간 작은 아들이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는 기쁜 마음에 작은 아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과연 마을에서 제일 큰 집에 찾아가니 작은 아들 집이었다.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에 작은 아들 내에는 반겨 맞이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지난 자초지정을 얘기했고 그동안 소식이 없던 아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조금은 해소되었으며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마련한 아들이 대견스러웠다. 그날 저녁이 되자 저녁상이 들어왔다.
그런데 밥상에 달랑 콩나물죽 한 그릇과 간장 종지, 나물 반찬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당황했다. 더구나 작은 아들은 밥그릇도 없었기에 아버지는 의아한 마음에 아들에게 물었다. 어찌 밥이 한 그릇밖에 없는 것이냐? 너는 식사를 안 하는 게냐? 이 말을 듣고 아들은 겸연쩍어하며 이미 밥을 먹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오랜만에 보는 자신과 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부자인 아들이 내놓은 밥상이 박하다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내일은 조금 다르겠거니 하고 잠을 청했다. 기실 작은 아들 내에는 당초 다짐한 10년이 다 차지 않아 아들이 자신의 몫의 콩나물죽을 아버지에게 내준 것이었다. 아들 내에는 아버지를 잘 대접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짐한 것을 지켜야 하겠기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10년이 지난 후에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잘 대접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시 아침상이 들어왔고 아들은 역시 겸상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화가 났으며 아들 집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아들 집에서 나왔다. 작은 아들 내외는 대접이 소홀해서 아버지가 떠나셨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고 마음이 아팠으나 차마 사실을 얘기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 집을 다녀온 후로 한숨이 들었다. 이를 지켜보던 큰아들이 걱정하며 묻자 아버지가 한숨 쉬며 말했다. 그네야, 글쎄 내 동생이 이 아비를 그리 대할 수 있느냐? 비록 살림을 내줄 때 넉넉하게 내주지 못해서 고생했기로써니 오랜만에 보는 아비에게 콩나물죽 한 그릇을 내더구나. 참 집안 망신이니 차마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겠구나. 너도 일체 밖으로 이 얘기를 옮기지 말거라. 넉넉하지 않은 성품의 큰아들은 이 말을 듣고 아버지와 맞장구를 칠 뿐이지 동생 내에게도 사연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큰아들 역시 화가 나서 분한 마음에 자기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다. 사려 깊지 못한 아내도 화가 나서 집에서 일하는 하인에게 말하자 아버지의 다짐과는 달리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다. 몇 달이 지나자 이 소문은 불효자식이라고 과장되게 부풀려져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양처작거리에도 퍼졌고 백성들의 생활 실태를 비밀리에 조사하기에 길을 떠나려고 탐문 중인 암행어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암행어사는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기로 했으며 작은 아들의 아버지 집에 과객 행색을 하고 들렀다. 그날 밤 사랑방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은 암행어사는 들은 소문이 사실이냐고 은근하게 물었고 잠시 머뭇거리던 아버지가 마지못해 수긍했다. 이런 소문이 나니 집안 망신이라 참으로 민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못난 이 아비의 잘못입니다. 에휴. 한편 같은 날 작은 아들은 몇 달 전에 아버지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일로 마음이 답답했다. 이미 살림이 넉넉해졌음에도 자신의 부질없는 다짐으로 인해 오랜만에 뵙게 된 아버지에게 소홀했던 자신의 행동이 후회가 되었다. 그때 아내가 밥상을 들여오는데 밥상에 콩나물죽과 함께 삶은 닭이
놓여 있었다.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족제비가 몰래 들어와 집에서 기르던 닭을 죽였고 아까운 마음에 반찬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작은 아들은 숟가락을 들다가 아차 싶었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 하루 전에 당초 다짐한 10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순간 작은 아들은 뭔가 알 수 없는 신령한 힘이 자기에게 암시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고 아내에게 식구수에 맞추어 닭을 잡고 쌀밥을 지어 상을 차리도록 했다. 식구들은 난생 처음으로 포식을 했다. 작은 아들과 아내는 식사를 마친 후에 마주 앉아 눈물을 머금고 얘기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소. 당신이 그동안 노력한 덕에 무사히 10년이 지났구려. 이제 살림도 넉넉해졌으니 더는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며 궁색하게 살지 맙시다. 서방님, 그동안 가산을 늘리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풍족하게 상차림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난번 아버님을 그리 대하여 보내드린 것이 몹시 죄스러워요. 작은 아들은 아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다. 다음 날이 되자 작은 아들 레이는 닭을 잡고 밥을 지어 아버지를 찾아갔다. 뜻밖의 작은 아들 레이가 찾아오자 아버지는 놀랐지만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는 않았다. 게다가 음식을 해온 작은 아들을 보자 오히려 몇 달 전 생각이 나서 괘씸하기까지 했다. 옆에서 아메어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큰둥한 표정으로 작은 아들에게 말했다. 아니, 네가 웬일이냐? 이리 음식을 다 해오고. 이 말을 듣고 작은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셔요. 지난번에는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분가를 할 때 10년 동안 콩나물죽을 먹으며 전략하여 재산을 늘리기로 서로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오신 날에는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아 다짐을 깰 수 없어서 그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와 아맹어사는 놀랐고 아버지 역시 눈물을 머금고 아들과 며느리 손을 부여잡고 말했다. 얘들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속 좁게 행동했구나. 오히려 이 아비가 미안하구나.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암행어사가 말했다. 어허, 이리도 기막힌 사연이 있을 줄이야. 작은 아드님의 근검하고 성실함이 많은 백성들의 모범이 될 듯합니다. 저 역시 소문을 듣고 오해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오해를 풀도록 해야겠습니다. 암행어사는 그 길로 그 고을의 원님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방을 인근 마을에까지 붙이고 백성들에게 알려 작은 아들에 대한 오해를 풀도록 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자신의 집 뒷산에 올랐고 앞에 펼쳐진 전답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에 작은 아들이 대견스러웠고 그것을 일구기까지 고생하였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으며 한편으로는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마음 아파했다. 이후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정성을 다해 모셨고 형에게도 적지 않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부부는 재산이 계속 늘어나자 주변에도 눈을 돌려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세월이 흘러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지만 작은 아들 레에는 서로 의기투합하여 근검절약하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지켰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자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궁색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의 약속도 작심삼일에 그치는 사람도 많고 또 노력 없이 남을 속이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이 있음을 한탄하며 작은아들 부부의 모습은 또 다른 형태의 티끌모아 태산이라며 본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